이불이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탁기가 베어링이 망가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거의 한 90% 정도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섬유유연제가 무슨 뭐 그 독극물이에요, 뭐 쓰면 안 돼요,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워낙 또 그런 말씀을 그것도 많이 봐서 섬유유연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실온에 널어두면 막 뭐 안 좋다. 그게 안 좋아요. 우리 공포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모른다고 부끄러워 말고, 아는 척 딴소리 말고 모르면 물어보자. 버리기 직전에 옷도 살려내는 세탁 명의 83만 세탁 전문 유튜버 세탁설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진짜 이제 세탁 얘기하면은 궁금증들이 터지는 또 질문이죠. 이불 세탁 어떻게 하면 되나요, 오늘에? 이 난리 나는 주제입니다. 지금 딱 이 시기 자체가 맞아요. 봄, 여름 이불을 꺼낼 수 있는 또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겨울 이불 또 세탁해서 넣어놔야 되잖아요. 맞아요. 아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특히 이제 겨울 이불 같은 경우에는 좀 부피가 크기 때문에 집에 있는 세탁기를 사용하면 뭔가 이게 제대로 빨린 게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세탁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용량이 큰 세탁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집에서 세탁이 가능하지만 또 한편으로 옛날에 쓰시던 뭐 10kg대 드럼 세탁기 같은 경우에는 낙차의 힘으로 세탁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좀 충분히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꽉 껴지면은 이게 세탁이 된 게 아니라 그냥 물만 적셨다 나온 거일 수도 있습니다. 이불 세탁 주기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세탁설님은 좀 어느 정도로?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이불 종류가 뭐 다양하고 특히 통으로 되어 있는 자렵 이불도 있고 또 겉통, 소통 따로 있는 이불도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같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겉통, 소통 따로 있는 그 이불 같은 경우는 껍질만 좀 따로 세탁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고, 그렇다면 이제 속은 좀 가끔 계절 바뀔 때 이럴 때 가끔만 해주셔도 관계가 없고요. 네. 저는 이불 껍질을 끼고 빼는 게 좀 귀찮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차렵 이불을 쓰거든요. 네네. 차렵 이불을 보통 한 2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일요일에 세탁을 하루 종일 돌리는 편인데, 그 정도면 괜찮습니까? 인간이 잠을 잘 때 땀을 한 200ml 정도 흘린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흘리는 거죠. 그리고 각질은 한 5억 개 정도 떨어져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불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자주 세탁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 뭐 피부학회 같은 데에서 권장하는 사항을 보면은 겉통, 소통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래도 이 겉에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세탁을 해주는 게 좋다. 가이드를 주고는 있기는 해요. 엄청 부지런하신. 근데 그분이 혹시 일주일에 한 번씩 세탁하시는지 체크는 좀 해봐야 돼요. 그렇죠. 그건 이제 가이드하고 실제 또 실천하고는 다른 거니까. 근데 아까 세탁설님도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아까 세탁설님이 이불 세탁을 얼마에 한 번씩 하는지 말씀 안 해주셨는데, 얼마에 한 번씩 하고 계십니까? 저는 한 일주일에 한 번 그래도 하는 게 그렇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에서 이불 세탁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내가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부지런하시네. 저는 이제 말로만 이렇게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죠.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우리 김미진 님이 구스 이불 사용하기 전후 1년에 2번 세탁해도 될까요? 하셨는데, 이게 구스 이불이 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아요. 구스 이불은 뭐 세탁하는 게 아니다, 껍질만 하는 거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속도 세탁을 하나요, 구스? 호텔 같은 데서는 하기는 해요. 자주 하진 않고, 이게 이제 겉통, 소통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인데, 겉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주시면 되는데, 속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자주 세탁하면은 또 보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너무 자주 하기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주시면은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겉 껍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청결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하나는 있는데요. 베개 커버가 있잖아요. 베개 커버는 사실은 그거보다 더 자주 해주셔야 돼요. 2, 3일에 한 번 정도. 머리에서 또 이제 기름도 많이 나오고 pit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묻어 있으면 이제 이게 산화되면서 균이 더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어서 여드름 뭐 이런 또 원인이 침도 많이 흘리고. 맞아요.
그래서 자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건 깔고 주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상품도 베개만 따로 이렇게 하나 덮는 일회용 그런 커버도 있어요. 끼고 빼는 게 귀찮으니까. 맞아요. 뭐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불 세탁에 관한 진실 혹은 오해. 이번에는 OX 퀴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면 세탁설님은 O 또는 X 그리고 세모까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듣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불 세탁할 때는 반드시 세탁망을 쓰는 게 좋다. OX. 하나, 둘, 셋! 이거 세모입니다. 세모로.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불을 빨 때는 세탁기에 접어서 넣어야 한다. OX. 이것도 세모예요. 역시 세모.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불 세탁은 세탁 온도를 40도로 설정하는 게 좋다. OX. 이거는 O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모, O가 나왔습니다. 네. 자, 세모가 좀 많았는데 첫 번째 질문이 이불 세탁할 때는 반드시 세탁망을 쓰는 게 좋다의 세모라고 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불 세탁할 때 이불도 망에 넣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망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맞아, 엄청 커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오기는 하고 또 SNS에서 그런 걸 쓰면 좋아요! 라고 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있죠. 네네. 그래서 핵심을 보면 결국에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의 의도가 그런 것들을 판매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이불이라는 게 부피가 크기 때문에 그 안에 구겨져 들어가게 되면은 잘 움직여지지 않고 그 안에서 낑겨져 있는데 골고루 안 빨릴 것 같아요. 안 빨리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세탁기 안에 하중이 걸리게 돼요. 이게 뭉쳐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유의 에러, 언밸런스하는 그 에러가 생기기 때문에 이불이 망가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탁기가 베어링이 망가지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세탁망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거의 한 90% 정도는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모에서 약간 X 쪽에 가까운 세모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세탁망 안 쓰시고요. 안 쓰고. 예.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불을 빨 때는 세탁기에 접어서 넣어야 한다에도 세모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이거를 이제 그 리빙 꿀팁을 다루는 쇼츠에서 이제 접는 법을 보기도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방법인가? 이게 맞아요. N자로 접어야 된다. 이렇게 뭐 넣어서 접어서 넣어줘야 돼요. 네. 사실 이것도 컨텐츠를 만드시는 입장에서는 뭐 절대 하지 마세요.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나? 한 번이라도 더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심어주는데 없는 말은 아니에요. 예전에 가전 제조 회사에서 이런 가이드를 준 적이 있기는 해요. 이불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넣는 게 잘 빨린다. 근데 그거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에 또 적용을 해본다면 굳이 또 적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세탁기 킬로 수가 10킬로대 뭐 안 넘어갔거든. 15kg 작았어요. 그럴 때는 이제 물기를 터주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그렇게라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였는데 지금은 세탁기가 뭐 큰 거는 좀 커졌고 내통도 커졌고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넣기보다는 오히려 무심한 듯 이렇게 넣어주는 게 왜냐하면 그 안에서 돌아가면은 섞이게 마련이에요. 그게 의미 없어요, 사실.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실행한 적은 없는데 이불 세탁을 겉면 앞면 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상추 쌈 싸듯이 이불 방향 한쪽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넣어서 세탁을 하다가 중간에 꺼내서 다시 반대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려서 넣어줘야지 좀 잘 빨리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 적은 있거든요. 근데 무슨 고생이에요, 그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그럼요. 없다. 요즘에는 이제 모션이 AI가 이거를 구현하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기계적으로 그런 모션들을 신뢰를 하고 편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러면은 그 세탁기의 그 안쪽에 면들과 닿는 이불의 면이 내 몸과 닿는 면이 많이 닿으면 좋아요? 아니면은 그 바깥쪽 부분이 이해하셨어요? 네, 알고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무작위로 돌아가는 세탁기 회전 사이클 안에서는 그게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게 의도대로 움직여지지는 않아요. 큰 의미는 없어요. 자기 만족일 것 같아요. 이런 제 이불이 좀 깨끗하게 빨렸으면 좋겠어요. 여러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이제 그렇게보다는 오히려 이제 온도 설정이나 세제 사용을 좀 더 신경 써주시면서 좀 더 깨끗하게
해주는 방법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도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 이불 세탁은 세탁 온도를 40도 설정하는 게 좋다에 이제 5라고 네. 해주셨어요. 네네. 40도면은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면 온탕이 한 40도 됩니다. 사람이 들어갔을 때도 그냥 좋다 하는 정도인데 조금 더 온도가 높아야지 잘 빨리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불 코스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세탁기에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이불 코스 자체가 물을 좀 많이 사용하는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제 에너지 사용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올리려고 해도 40도 이상 올라가지 않고 표준 코스로 만약에 온도를 올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불이 회전이 좀 안 돼요. 무한 탈수 반복 이런 게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탁이 더 오히려 안 되기 때문에 어차피 세탁기 온도는 이제 이불 코스에는 40도밖에 안 올라가고요. 대부분의 이불의 오염들은 단백질, 몸에서 나오는 뭐 각질, 땀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잘 빠지는 온도는 체온과 비슷한 온도란 말이죠. 36도 정도면 충분해요. 그런데 세탁기 온도를 재보면은 40도를 설정하더라도 40도까지 다 안 올라가요. 올라가더라도 잠깐 치고 올라가는 거지 평균적인 온도로 생각하면은 거의 한 35도 뭐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면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불 세탁 모드가 이제 36도에서 40도 정도로 지금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박사님들이 다 설계를 해놓은 적절한 온도가 그거예요. 일반 세탁은 그럼 온도가 되나요? 일반 세탁은 표준 기본 디폴트로는 40도가 설정이 되어 있긴 한데 설정이 뭐 60도도 할 수 있고 더 올릴 수도 있어요. 삶음 기능 같은 건 좀 온도가 많이 올라가나요? 많이 올라가죠. 근데 이불 코스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럼 이불 세탁할 때 세제를 어떤 거 쓰는 게 좋냐? 네네. 그런 질문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어요. 예진 씨도 중성 세제랑 울 샴푸 중에 어떤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섬유 유연제 써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네네. 혹시 어떻습니까? 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세제 사용하시는데 일반 세제도 효소 세제라는 게 있거든요. 효소 세제 먹는 거예요. 그 효소 우리가 먹는 그 효소예요. 분해 소화를 시켜주는 거거든요. 특히 뭐 단백질 이런 것들을 분해해주는 효소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주된 오염이 단백질이다 하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불 세탁을 하실 때는 효소 세제 써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생각을 하신다면은 가루 세제는 될 수 있으면 안 써주시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네. 이유가 뭐예요? 가루 세제 같은 경우는 물에 좀 안 녹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극세사나 박힐 수 있는 이불 같은 경우에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박히면 또 피부 질환이나 염증 같은 걸 유발할 수 있어서 잘 녹여 쓰시든지 아니면은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겠다. 통돌이 우리 세탁기 쓸 때는 가루 세제를 좀 많이 썼었잖아요. 네네. 통돌이 세탁기에는 가루 세제가 더 잘 맞는 건가요? 또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은 게 요즘에는 뭐 액체 세제도 효소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좋아져서 세척력하면 가루 세제가 더 좋은 건 사실이에요. 알칼리가 높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액체 세제에서도 알칼리가 높고 보완해주는 기능성들이 잘 되어서 뭐 찬물에서도 잘 되고 요즘에는 굳이 뭐 가루 세제 안 쓰셔도 충분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캡슐 세제 같은 것들도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이제 괜찮아요? 캡슐 세제는 사실 사용성에 있어서 편의성에 방점을 둔 세제라고 볼 수가 있는. 양을 딱 정해서 쓸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근데 뭐 이불은 어차피 용량이 크니까 그걸 다 쓰셔도 괜찮은데 일반 세탁을 할 때는 보통 그 캡슐 세제가 사용의 어떤 기준이 7kg 세탁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세탁이 안 돼요. 우리 세탁을 할 때 보면은 보통 5kg, 뭐 3kg. 그래서 좀 오버해서 쓰기 때문에 좀 낭비죠. 제가 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그런데 세제 쓸 때 있잖아요. 네네. 약간 욕심에 원래 양보다 조금 막 더 쓰고 싶은 욕심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듣기로는 세제는 오히려 적게 쓰는 게 더 잘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당연히 뭐 정량이 좋겠지만 정량보다 많은 거랑 적은 거면 세탁 썰리면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이것도 되게 좀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오염이 어느 정도 좀 있냐에 따라서 더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기는 한데 혹시 운동 헬스 같은 거 하시나요? 엄청 하죠. 엄청 하세요? 그러면은 고중량 저반복이 좋으세요? 저중량 고반복이? 전 저중량 고반복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세탁도 마찬가지. 그래요? 저중량 고반복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면은 세제를 조금 덜 쓰고 탈수나 뭐 이런 걸 많이. 아니요. 예를 들어서 적게 써서 애벌 세탁 한 번, 본 세탁 이렇게 나눠서 세제를 2번 쓰는 게 낫지 많이 왕창 넣어서 한 번에 이게 세탁이 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그래서
이불 빨래할 때 섬유유연제를 넣어야 되나요? 하셨는데 섬유유연제를 넣어야지 기분이 확 좋기는 한데 향기 그렇죠. 포기할 수 없죠. 네네. 근데 자기 어떤 피부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섬유유연제가 무슨 뭐 그 독극물이에요. 뭐 쓰면 안 돼요. 또 이제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이 워낙 또 그런 말씀을 그것도 많이 봐서 섬유유연제 해가지고 이렇게 뭐 실온에 널어두면 막 또 뭐 안 좋다. 그게 안 좋아요. 우리 공포를 너무 많이 준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러면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 근데 너무 또 예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식초나 구연산 같은 걸로 대체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요즘에는 섬유유연제가 섬유유연제가 아니라 섬유 린스라는 또 제품군이 나왔어요. 그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요거는 토너 같은 건데 약간 투명해요. 걔네들은 보면 보통 섬유유연제는 보면 불투명하잖아요. 그래서 기름기가 좀 많은데 반대로 린스 같은 제품들은 남아있는 것도 좀 순하고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있으니까. 그럼 섬유 린스나 섬유 유연제를 이거 세탁할 때는 좀 안 쓰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있나요? 아무래도 수건이나 뭐 운동복이나 운동복도요? 뭐 그런 거에 쓰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있기는 한데 근데 운동복 딱 그 섬유 유연제로 해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같이 하잖아요. 네네. 섬유유연제가 풀풀 나는 그 같은 회원분을 보면 뭔가 집에서 되게 사랑받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던데. 저는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쓰지 말아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선택이다. 수건 같은 경우에도 흡수력을 생각한다면 안 쓰는 게 맞지만 그 대신 향기가 좋으면 만족감이 좋으면 써야죠. 쓴다고 해가지고 뭐 큰일이 나고 그런 거는 아니고 흡수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수건 2개 쓰면 되죠. 아니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면 저는 좀 이렇게 부럽더라고요. 네네. 여소정님께서 침대에 까는 패드요. 미끄럼 방지되어 있는 건 섬유유연제 사용하지 말라고 하던데 혹시 맞나요? 글쎄요. 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끄럼 방지를 하는 거는 좀 물리적인 힘으로 잡아주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미끌미끌한 섬유유연제 코팅이 되니까 쓰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좀 그냥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이렇게 쓰고 싶으면 쓰시고 맞아요. 주무실 때 좀 덜 움직이시는 게 어떠세요? 얼마나 상하겠어요. 사실 미끄럼 방지 그 기능이 그죠? 맞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좀 이제 다른 얘기인데 요즘 이 컨텐츠 같은 거 보면은 올리브유 누구는 먹어라. 어떤 의사 선생님은 올리브 먹지 마세요. 다 의견이 분분해요. 6개월마다 다 이렇게 계속 막 의견이 바뀌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알아서 그거는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걸로. 알찬 시간이었어요. 우리 세탁설님과 함께 이불 세탁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은경 씨가 액체 세제 추가로 과탄산이나 베이킹소다 더 넣어도 되나요? 하셨는데 이런 것도 궁금해요. 과탄산소다는 일단은 이제 세제로 뺄 수 있는 만큼 빼고 그래도 안 빠지는 것들을 그리고 또 살균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은 좋고요. 베이킹소다는 아마 이광열 교수님이 많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베이킹소다를 쓴다는 게 알칼리 때문에 쓰는 건데 좀 이제 그렇게 세지는 않으니까 쓰려면은 워싱소다를 차라리 써라. 이광열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쓸 때는 우리 뭐 예를 들어 드럼 세탁기면은 딱 열고 거기에 뭐 섬유유연제랑 칸이 있잖아요. 세제 칸이 옷감이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냥 옷감이 있는 데다가 그냥 넣으셔도 되고요. 과탄산소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뭉쳐 있으면은 그 부분만 막 탈색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물에 녹여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고 물에 녹여서 쓰면 좋고 근데 귀찮으면은 그냥 넣으셔도 큰일 나지 않습니다. 색깔 있는 그 세탁에도 과탄산소다 써도 되는 거예요? 써도 한 번에 쓴다고 해가지고 이게 막 너무 막 탈색이 락스같이 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반복으로 사용을 할 때는 아무래도 색깔이 좀 빠질 수가 있죠. 좋습니다. 세탁설님과 함께 했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금요일 보내십시오. 빠이빠이. 빠이빠이.